플루타르크 영웅전. 이윽고 시간이 촉박하여 파르메니오가 왕의 막사 안으로 들어가 침대 옆에 서서 두서너 번 그의 이름을 불러 왕을 깨웠다. 알렉산더. 그리고 이제부터 생사가 달린 큰 싸움이 벌어질 판인데 벌써 승리를 거둔 것처럼 늦잠은 자고 있는 것은 어떻게 된 셈이냐고 물었다. 이에 알렉산드로스는 실실 웃으며 대답하였다. 늦잠을인데 늦잠은이라고 오타인 것 같습니다. 뭐시라고? 귀가는 우리들이 이미 이 광막한 나라에서 싸우기를 피하는 다리우스를 추격하지 않게 된 것이 벌써 이긴 싸움이라고 생각지 않는가? 알렉산드로스는 전투가 시작되기 전뿐만 아니라 위험에 처했을 때도 명장의 역량을 여지없이 발휘했다. 또 전략을 세울 때에는 조금 더 겁내는 법이 없이 신속 정확하게 조처했다. 전투가 시작하자 박트리아 기병대가 요란한 말발굽 소리를 앞세우고 노도와 같이 마케도니아 군에게 돌격해 왔고, 마자이오스가 갑자기 다른 기병대를 마케도니아 보병대 뒤로 돌려 군수품을 지키고 있는 부대를 습격하였다. 이로써 파르메니오 장군 휘하의 좌군은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다. 이렇게 양면에서 공격을 받게 된 좌군 사령관 파르메니오는 전령을 왕에게 보내어 곧 전방으로부터 후방으로 강력한 원군을 보내주지 않으면 진지도 군수품도 다 잃게 된다는 급보를 전하였다. 바로 그때 알렉산드로스는 자기 휘하의 전군에게 돌격 명령을 내리려는 참이었는데 파르메니오 장군으로부터의 급보에 접하자 이렇게 말했다. 장군은 사리분별을 잃었군. 이기면 적의 모든 것을 얻게 될 수 있지만 지게 되면 재본이 노예니 생각할 것도 없지 않은가. 다만 명예롭게 전사할 방법만을 찾아야 할 따름인데 파르메니오 장군이 아마 그것을 깜빡 잊었나 보다. 왕은 이렇게 파르메니오 장군에게 대답해 보내고 투구를 머리에 썼다. 그 밖에 무기는 막사에서 나올 때 이미 갖추고 있었다. 그는 띠로 동여매는 겉옷에다 이중으로 된 린넨천의 흉갑을 입고 있었다. 겉옷은 시칠리아인 명공이 만들었고 흉갑은 이수스 전투에서 얻은 전리품이었다. 투구는 명공 테오필루스가 강철에 당금질을 거듭 빼서 백원처럼 빛났다. 그것에 꼭 들어맞는 경갑도 강철로 만든 것인데 값진 보석이 박혀 있었다. 그가 입고 있는 외투는 다른 문구에 비해 훨씬 더 호화로운 작품이었는데 옛날에 헬레콘이 만든 것으로 테테스 시가 명예의 표시로서 진상한 것이었다. 전투 시에는 늘 그는 이것을 애용하고 있었다. 왕은 보병부대 일부의 대형을 갖추거나 장군들에게 지시를 내리거나 열병할 때는 다른 말을 쓰고 이미 노경에 들어선 부케팔로스는 쉬게 했다. 그러나 일단 공격 준비가 다 되면 이 명말을 끌어내어 올라타고는 즉시 공격을 개시했다. 이때 왕은 테살리아인과 그 밖의 그리스인들에게 긴 연설을 했는데 그들은 큰 소리로 어서 자기들도 데리고 나가서 오랑캐들을 무찌르게 해달라고 답하였다. 알렉산드로스는 창을 왼손에 바꿔들고 오른손을 하늘 쪽으로 높이 쳐들고서 자기가 정말로 제우스 신의 아들이라면 천신은 이 군대를 지켜주시고 힘을 주십사 하고 기도를 올렸다고 사가 칼리스테네스는 전하고 있다. 흰 외투를 입고 한근간을 쓴 점술가 알스탄데르가 알렉산드로스 옆에 나란히 말을 몰고 가다가 알렉산드로스의 머리 위에서 높이 날고 있던 독수리 한 마리가 적군 쪽으로 똑바로 날아가고 있는 것을 가리키며 이렇게 말하였다. 전하, 저것이 바로 진격의 신호입니다. 승리의 약속입니다. 어서 돌격하십시오. 그것을 본 병사들은 의기충천하여 서로 큰 소리를 지르며 적을 향하여 진격하는 기병대 뒤를 쫓아 누드처럼 돌진하였다. 광풍처럼 맹렬한 진격이 놀란 페르시아군은 제1선에 교전되기 전에 벌써부터 후퇴하기 시작하였으므로 그 뒤를 맹렬히 추격한 알렉산드로스는 다리우스가 있는 중앙부까지 바싹 다가갔다. 전방에 다리우스가 있는 것이 알렉산드로스에게 똑똑히 보였다. 두텁게 방위태세를 갖춘 근위 기병대 뒤쪽에 키가 크고 풍채가 그럴듯한 인물 하나가 높다란 전차 위에 우뚝 서 있었는데 그것은 틀림없는 다리우스였다.
그 전차 주인은 화려한 차림의 또 다른 기병대가 지키고 있었는데 그 기병들은 주위를 삼엄하게 둘러싸고 적을 요격할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었다. 그러나 알렉산드로스가 더 접근해가자 개중에는 지레 겁을 집어먹고 도망치는 자와 진지를 사수하려는 자가 서로 충돌하게 되어 대부분은 산산이 흩어지게 됐다. 그래도 그 중에서 가장 용감하고 신분이 높은 사람들은 다리우스를 수호하다가 장렬히 전사했다. 그들은 서로 겹겹이 쓰러져 최후의 순간까지 서로 얼싸안거나 말다리를 끌어안은 채 마케도니아군의 추격을 방해하였다. 다리우스는 온갖 위험이 목전에 다가오자 당황하였다. 앞을 지키고 있던 제1선 부대가 맥없이 쫓겨 들어오는 바람에 전차를 돌려 도망칠 사이도 없게 됐다. 전차 바퀴조차 너무 많이 뒹굴고 있는 시체에 걸려 구르지도 않았고 놀란 말은 아무리 때려도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는 전차도 무기도 다 버리고 새끼를 낳은 지 얼마 되지 않는 암마를 타고 겨우 도망쳤다. 만일 이때 파르메니오로부터 한 기병이 달려와서 아직도 많은 군대가 버티고 있는 진지를 가르쳐주지 않았다면 다리우스는 목숨을 건지지 못하였을 것이다. 흔히 이 전투에서 파르메니오는 성의 없이 싸웠다는 비난을 받았다. 그것을 이미 늙어서 용기를 잃었기 때문이었거나 아니면 칼리스테네스가 지적한 것처럼 알렉산드로스의 위대한 무후원을 시기한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때 알렉산드로스는 이 보고에 접하고서 격분하였으나 장군들에게는 그 까닭을 일체 말하지 않았다. 전투는 이렇게 끝나고 페르시아 왕국은 완전히 붕괴되고 만 것 같았다. 이로써 알렉산드로스는 즉시 아시아의 왕으로 선포되고 신들에게 성대한 제사를 드렸다. 측근들에게는 제보며 토지며 영지의 통치권이 상으로 주어졌다. 또 명예를 온 그리스에 떨치고 싶은 나머지 모든 전제 정치는 소멸하였다고 선포하였다. 그리고 그리스의 각 도시들은 그 자체의 법에 따라 정치를 운영해도 좋다는 서한을 보냈다. 특히 플라타이아의 사람들에게는 옛날 이 도시 사람들이 그리스의 자유를 위하여 그들의 영토를 제공하였으므로 그 수도를 재건하라는 특명을 내렸다. 또 이탈리아의 로톤시 주민들에게도 전리품의 일부를 보내어 감사를 표시하였다. 이렇듯 알렉산드로스는 모든 용기에 대하여 호의를 보였으며 미행의 보여자며 버셨던 것이다. 이러던 중 바빌로니아 전체가 알렉산드로스에게 항복해왔다. 그런데 거기 가서 가장 놀란 것은 에크바타나에 있는 샘물이 쉬지 않고 흘러내리듯이 그곳 땅속에서 불이 펄펄 솟아오르고 있는 큰 구덩이를 본 것이다. 게다가 거기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는 물이 너무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마치 호수처럼 괴어있는 나프타늪이 있었다. 나프타는 아스팔트 비슷하게 생긴 물질인데 매우 인화성이 강하여 하기만 가까이 해도 곧잘 발화한다. 원주민들은 이 물질의 성질과 힘을 보이려고 알렉산드로스의 숙사까지 닿은 길에 이 약품을 뿌린 다음 반대편 끝에서 횃불을 들이밀었다. 그러자 불이 확 붙더니 삽시간에 번갯불같이 번져 길 전체가 불바다가 되고 말았다. 그런데 늘 알렉산드로스가 몸에 기름을 바를 때나 목욕을 할 때 시중을 들기도 하고 또 적당한 때에 우스운 소리를 하여 왕을 웃기는 사람 가운데 아테노파네스라는 아테네 사람이 있었다. 그때 마침 목욕 중인 알렉산드로스 곁에 노래는 잘 부르지만 아주 단순하고 이상하게 생긴 스테파누스란 소년이 서 있었다. 그러자 아테노파네스가 장난기 어린 투로 이렇게 말하였다. 전하, 이 약의 위력을 스테파누스로 하여금 시험해보지 않으시렵니까? 저 애에게 불이 붙어서 꺼지지 않으면 그 위력은 말할 것도 없이 대단하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소년도 자진하여 그 시험물이 되겠다고 하였다. 그래서 나프타를 몸에 조금 바르고 불을 땡겼다. 그러자 몸은 순식간에 불바다가 되어 활활 타올랐다. 이것을 본 알렉산드로스도 어찌할 바를 모르고 무서워서 벌벌 떨 지경이었다. 만일 그때 많은 사람들이 욕조에 물을 대기 위한 물통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 불이 퍼지는 것을 막지 못하였을 것이다. 그때는 전신에 불이 덮인 소년을 겨우 구출했지만 그는 화상 때문에 그 후 오랫동안 고생하였다. 그리하여 오랜 전설을 사실을 증명하려고 드는 사람들은 세계 비극 중에서도
메디아가 크레온의 딸을 해치려고 그녀의 왕관과 옷에 몰래 바른 것은 바로 이 약이었다고 한다. 그녀가 입은 왕관과 옷에서 갑자기 불이 났는데 그 불은 자연적으로 나온 것이 아니고 화기를 가진 사람이 가까이 접근함으로써 쉽게 인화되어 눈에 보이지 않게 불이 붙었다는 것이다. 즉 불에서 나온 광선이나 화기는 어떤 물질에는 다만 광선과 열만을 줄 뿐이지만 아주 건조한 물건이나 기름기를 충분히 가지고 있는 물질에 닿으면 대번에 발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 나쁘다가 어떻게 해서 생성되었는지에 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논쟁점은 생성이 아니면 오히려 불의 근원이 되는 가연성 물질이 유지성이며 발화성이 있는 땅에서 흘러나오느냐 하는 것이었다. 실제로 바빌로니아 지방은 너무도 더워서 보리씨를 뿌리면 마치 땅이 너무도 뜨거워 헐떡거리는 것처럼 가끔 세상야, 에? 너 이제 일 안 하면 돈 없지 않아? 있어. 있어? 예. 어찌 있어? 좀 이따 얘기해. 그래? 예.